돌아가는 거. 오페서티도 바뀌고 있고 저 선들도 오페서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얘들이 다 그림이 아니라 코딩으로 구현을 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거를 만들 건데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파워포인트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큰 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작은 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바깥쪽에 큰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큰 사각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사각형을 이렇게 배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작은 사각형을 이렇게 배치를 할 거라고요. 완료본하고 저게 뭐가 똑같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자, 요 둥근 걸 얘한테 요 사각형 하나만 똑 떼서 옆에다가 배드리면 얘한테다가 선을 어떻게 줄 거냐면 지금 얘가 얘예요. 요거에다가 선을 위에 보더를 이만큼을 줘요. 왼쪽에도 보더를 이만큼 줍니다. 이 선은 없는 거예요. 요 선은 이렇게 없다고요. 지금 요 사각형이에요. 요거를 모서리가 둥글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얘가 어떻게 만약에 제가 50%를 하면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둥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보더 레디우스를 100%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더 레디우스를 지금까지 100%를 써본 적이 없어요. 100% 하면 여기 왼쪽과 위에 모서리를 100%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50%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선을 만들고 가운데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들겠다고요. 저 사각형, 바깥쪽의 사각형을 기준으로 안쪽의 사각형을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된다고요. 얘를 기준으로 안에 사각형이 4개가 있고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다고요. 그거를 HTML에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div의 클래스명이 스피너라고 해볼게요. 그 안에 div가 4개가 있습니다. 동그라미까지 하면 5개구나. 5개가 있습니다. div의 스피너 해서 클래스명이 스피너인 거 안에 div가 5개가 있어요.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5개가 있고 얘들마다 위치를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명을 넣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명을 넣을 거고 얘가 왼쪽의 상단이라고 할게요. 컬브로 시작을 하되 탑 레프트라고 할 거고요. 얘가 오른쪽 하단이라고 할게요. 아래쪽에 right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거 컬브의 탑의 오른쪽, 작은 거 왼쪽의 아래, 그 다음에 가운데 서클, 이렇게 해서 HTML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자, 큰 사각형의 CSS부터 잡아 볼게요. 스피너 카피해 왔고요. 얘가 기준입니다. 포지션 렐러티브에서 기준이고 큰 사각형의 크기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되 임시로 얘도 위치를 잡기 편하게 보더를 줄게요. 임시로 위치 잡기 편하게 보더를 흰색을 이렇게 줘볼게요. 기준 잡아주고 화면의 가운데 있으라고 했고요.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이 생겼겠죠. 볼까요? 이렇게 해서 사각형이 생겨 있습니다.
자, 스피너를 기준으로 해서 요 각각의 박스들을 이제 배치를 할 건데 얘들도 임시로 다 지금 스피너를 기준으로 커브들은 또는 DIV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앱솔루트예요. 그래서 커브로 시작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스피너에 여기에서 div 중에 클래스명이 커브로 시작하는 거라고 해서 또 써봅니다. div 중에 클래스명이 뭐로 시작하는 curve로 시작하는 를 선택을 해서 얘들이 다 포지션이 저 스피너를 기준으로 해서 앱솔루트라고요. 그리고 임시로 보더를 다 줘볼게요. 일단 1픽셀의 솔리드에 흰색 크기가 지금 나올 리가 없어요.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크기가 나올 리가 없다고요. 자, 스피너 기준 잡아주고 그 안에 div에서 컬브를 시작하는 것들 앱솔루트 잡았어요. 하나, 얘들 이 큰 거 두 개부터 먼저 해볼게요. 위에 두 개가 아까 누구냐면 이 두 개가 여기 위치에 있어야 될 녀석이에요. 여기랑 있게 할 거라고요. 컬브의 탑 레프트가 얘고 커브의 탑 바텀의 라이트가 얘입니다. 그러면 크기가 몇이겠습니까? 이거의 반이니까 6램의 반이니까 3램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걸 만들면 되겠네요. 요거 하나부터 먼저 해볼게요. 커브의 탑 레프트부터 왼쪽 상단에 있어라 라고 해볼게요. 클래스명 카피했고요. width 3램 height 3램 해서 이제 크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큰 거는 3램에 3램이고요. 작은 거 여기에 탑 라이트 작은 거는 크기가 몇으로 잡을 거냐면 조금 더 작게 잡아 볼 겁니다. 작은 건 2램에 2램으로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됐는데, 자, 제가 대표적인 거 두 개, 큰 거의 크기를 드렸고 작은 거의 크기를 드렸어요. 자, 클래스명을 참조를 해서 어떻게 조 위치가 나오게끔 위치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나오게. 얘가 탑 레프트, 얘가 바텀의 라이트, 얘가 탑의 라이트, 얘가 바텀의 레프트입니다. 위치를 잡아 주십시오. 얘가 누구라고요? 파워포인트에서 보면 지금 이 녀석의 위치를 잡을 거라고요. 이게 탑의 라이트예요. 파워포인트에서 보면 이게 탑의 라이트라고요. 지금 탑의 라이트는 우리가 스타를 주기 전에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고요. 그죠? 왼쪽에 상단에 붙어 있다고요. 이게 여기에 있게 하려면 얘의 절대값으로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고요. 방법이 지금 되게 여러 가지라고요. 우리가 포지션을 준 앱솔루트로 되어 있는 거 요 기준 위치에서 얘가 이 요소의 left가 기준 위치 left에서 50% 왔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요소의 어디가 right 여기가 기준 위치 right에서 이만큼 떨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이 요소의 탑이 위에서 이만큼 떨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요소의 바텀이 아래에서 이만큼 떨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얘 위치를 잡을 수가 있다고요. 저는 일단은 이 요소의 탑이 기준위치 탑에서 얼마큼 떨어졌는지, 이 요소의 라이트가 기준위치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일단 가까운 쪽에서 먼저 잡는 게 쉽다라고 했으니까 가까운 쪽이 위와 오른쪽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겠다고요. 그래서 탑의 라이트는 1에서 1램 떨어져 있고 오른쪽에서 1램 떨어져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잡겠다고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누구? 큰거 바텀의 라이트 볼게요. 바텀의 라이트는 크기가 약 똑같다라고 했고, 얘는 여기 지금 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가까워요? 아래와 오른쪽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이 요소의 바텀이 아래 바텀에서 안 떨어져 있고 이 요소의 라이트가 기준위치 라이트에서 안 떨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는다고요. 나머지 바텀에 left 입니다. 크기가 1m에 1m이라고 했고, 얘는 어디에서 left에서 여기에서 얼마큼 떠져 있는지 보겠다고요. left에서 1rem 떠져 있고 바텀에서 1rem 떠져 있고 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았습니다. 동그라미, 요 동그라미의 크기는 1.5에 1.5래요. 이게 여기 정확하게 센터에 있게 해달랍니다. 자, 지금 누구를 잡으라고 했냐면 HTML에서 요 센터에 서클을 해달래요. 센터의 서클은 포지션을 잡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가서 일단 위드가 1.5였고 하이트도 1.5였고 포지션이 있어야 레프트 50, 탑 50 해볼게요. 백그라운드 있고 해서 흰색으로 해서 동그라미 보더 레디우스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서 잡으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킨 대로 왼쪽에서 얼마큼 왔습니까? 왼쪽에서 50% 와 있고 또 어디에서 위에서 50% 와 있다고요. 자기 크기의 반만큼 왼쪽으로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칼같이 계산해서 얘 레프트 값이 여기에서 얼마큼 여기까지가 레프트 값이고 여기까지가 탑 값으로 지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산수를 할 게 아니라 얘가 이 크기가 나중에 이 동그라미의 크기가 너무 작네 키우더라도 늘상 가운데 있게끔 하는 게 좋다고요. 그러려면 위에서 왼쪽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다라고 계산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50%에 있고 네 크기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네 크기의 반만큼 왼쪽으로 가. 이 크기가 바뀌더라도 이 크기의 반만큼 위로 올라가 라고 해야 더 나을 거라고요. 그래야 뒤에 혹시라도 이 크기가 바뀌더라도 두 번 일을 안 할 거라고요. 그러면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트랜슬레이트가 이동이죠. x축 이동하겠다 y축으로 이동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바뀔 거니까 왼쪽으로 50%가 위로 50%가 라고 하면 정확하게 센터에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임시로 줬던 보더는 뺄게요. 위로 올라가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커브로 시작하는 것들한테다가 보더를 줬었는데 이거 뺄게요. DIB의 커브로 시작하는 것들에서 보더 준 거 빼시고 이제 보더가 빠졌어요. 보더를 빼고 아까 요것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요렇게 지금 요 사각형을 보고 있어요. 요 사각형인데 위에 보더와 아래 보더만 주고 그러니까 왼쪽과 위에 보더만 주고 그 왼쪽과 위에 모서리만 레디우스를 줘야 된다고요. 하나 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할 겁니다. 자, 탑 레프트 얘부터 볼게요. 얘가 이제 보더는 빼버렸고 위에와 왼쪽에만 보더가 있어야 되는데 탑 레프트 봅니다. 얘가 보더를 위에 주고 보더를 레프트 이렇게 해서 준다고요. 두께 드립니다. 0.5rem 해서 하고 실선에 흰색 줄게요. 둘 다 똑같이 저장하고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한테다가 이제 레디우스를 줘요. 레디우스를 제가 한번 줘볼게요. 보더에 그냥 레디우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50%라고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우리는 저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럼 100% 하면 어떻게 되냐?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왼쪽에 상단에 요 꺽쇠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이렇게 지금 요 부분만 레디우스를 줘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콕 집어서 레디우스도 방향을 지정할 수가 있었어요. 방향을 지정할 때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레디우스라고 하시면 안 먹습니다. 지금 색깔이 안 나오죠?
보더의 왼쪽에 탑이라고 해서 했더니 안 먹어요. 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보더에서는 무조건 상하가 먼저 나오고 좌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위아래에서 위에 있는 거야 아래에 있는 거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해야 된다고요. 이 순서가 있다고요. 상하 그 다음에 좌우라고요. 50% 하고 보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모서리 요 모서리 사각형에서 보더 레디우스가 뭐였습니까? 굽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여기 끝까지의 거리 이게 보더 레디우스였다고요. 요게 보더 레디우스였다고요. 그걸 50%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레디우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해야 요 모양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100%로 한 거예요. 됐습니까?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이 해서 위에 완료본의 화면처럼 나오게 할게요.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 그대로 볼게요. 저도 오른쪽 하단이 바텀에 라이트 얘죠. 얘가 바텀에 라이트 바텀에 라이트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바텀에 레프트 바텀에 레프트 해서 했고 그대로 카피 오른쪽 거 어딨냐 탑에 라이트 탑에 라이트 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걸어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DIB의 클래스명이 컬브로 시작하는 것들한테다가 지금 제가 누굽니까? 얘들 요 네 개라고요. 얘는 돌아갔자 소용없으니까 요 네 개를 돌려 볼게요.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일단은 수평으로 놓고 한번 시정을 해볼게요. 수평으로 먼저 놓고 해보겠습니다. 트랜스폼의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수평으로 돌리려면 지금 요 상태이지 않습니까? 요 상태니까 얘가 요렇게 돌아가서 오른쪽 돌아가서 90도 해서 135도 정도 돌아가면 수평이 될 것 같아요. 돌려볼게요. 돌려보시겠습니까? 디아비의 클래스명의 컬브를 시작하는 거에다가 로테이트해서 135도를 돌려봅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볼까요? 자, 각자 돌아가서 죄다 깨져 버렸어요. 자, 컬브를 시작하는 것들을 죄다 돌렸는데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자, 얘들은 지금 제 말을 아주 잘 들어서 화면에 표현을 해준 거예요. 지금 얘마다 얘들마다 이게 누구였습니까? 컬브의 탑의 레프트가 누구였지요? 이 녀석이 여기 있던 얘지 않습니까? 얘가 135도 돌았다고요. 돌 때 어떻게 돌았습니까? 이 요소의 중심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았다고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의 기준은 기본값이 가운데예요. 그래서 얘들마다 이것도 여기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걸렸다고요. 자, 얘 보면 얘는 어디를 기준으로 회전이 걸렸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 이 오른쪽 끝에 아래는 가만히 있고 회전이 걸렸어야 된다고요. 지금 요거 보고 있어요. 얘를 보고 있는데 얘는 어디 이 요소의 오른쪽 아래를 기준으로 해서 돌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트랜스폼으로 해서 이동을 하든 스케일을 바꾸든 회전을 하든 간에 트랜스폼에는 뭐가 있냐면 기준이 있다고요. 그 기준을 오른쪽 하단으로 바꿔야 된답니다. 얘는 왼쪽의 상단으로 바꿔야 된대요. 각각의 기준점을 다 바꾸어서 얘처럼 나오게 해야 됩니다. 회전이 되면 요것처럼 나올 거예요. 요 각각의 DIV에 가서 기준을 어떻게 바꾸면 이렇게 나올지 작성을 해 보시겠습니다. 틀어진 이유가 각자 다 중심점이 센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얘의 중심점, 요거의 중심점도 센터,
작은 사각형의 중심도 센터, 각자 가지고 있는 크기에서 중심점이 센터기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났다고요. 그러니까 왼쪽에 커브의 탑 레프트부터 볼게요. 커브의 탑 레프트는 얘가 어떻게 돌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버리면 안 된다고요. 얘가 중심점이 지금 이렇게 돌았다고요. 이게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어딜 중심으로 여기 우측의 아래는 가만히 있고 돌아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트랜스폼 오리진을 값을 두 개 적으면 되지 않습니까? 값을 두 개를 적는데 앞에 있는 건 x축, 뒤에 있는 건 y축이라고 했다고요. x축에서 끝에 있으니까 100%, y축에서 끝에 있으니까 100%에서 100%, 100%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왼쪽 센터 라이트에서 라이트, 탑 센터 바텀에서 라이트 바텀을 쓸 수도 있고, 숫자로 써볼게요. 저는 탑의 레프트를 트랜스폼의 오리진을 100% 100% 했다고요. 이 요소의 오른쪽 끝, 이 요소의 아래 끝이라고 해서 하나는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바텀의 라이트 볼게요. 바텀의 라이트는 지금 어딜 기준으로 얘가 요 녀석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돼야 된다고요.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숫자로 표현을 하면 00이겠죠. 바텀의 라이트에 가서는 왼쪽 상단이 기준이다 라고 해서 바꿨고요. 그 다음에 탑의 라이트 볼게요. 탑의 라이트는 이 요소의 왼쪽 하단이니까 왼쪽 하단 100%, 탑의 이제 누굽니까? 레프트. 이 녀석은 우측 상단을 하는 거니까 우측 상단 걔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겠다고요. 애니메이션 이제 걸어봅니다. DIB의 클래스미어의 컬브를 시작하는 것들한테다가 다 애니메이션을 스핀이라는 애니메이션을 걸어볼게요. 4초에 걸쳐서 무한 반복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스핀이라고 해줬어요. 각각의 DIV들마다 컬브를 시작하는 것들한테 스핀해서 4초에 걸쳐서 무한 반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핀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뭔 일을 하는 건지 이제 적어 봐야 되겠죠? 스핀에 그냥 바로 밑에다 작성해 볼게요. at keyframes 스핀이 할 일 적어 봅니다. 자, 얘가 회전을 거는데 지금 잘 보면 얘가 회전을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요. 한 방향으로만 계속 도는 게 아니라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시작을 몇에 하고 있습니까? 로테이트 해서 135도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오페서티는 1 일단 보이다가 그 다음에 50% 구간에 가서 얘가 한 두 바퀴 정도 돌아 볼게요.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다시 100%를 구간으로 와서는 원래 각도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시작값과 끝값이 같으면 되돌아오는 게 된다고요. 저장하고 보실게요.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까진 됐는데 얘가 중간중간에 오페서티가 낮아져요. 중간 지점을 만들게요. 중간 지점 25% 지점을 만들어서 오페서티를 살짝 낮출게요. 0.75 정도로 낮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가운데 점도 같은 시간으로 해서 깜빡깜빡 거려야 합니다.
가운데 점이 우리가 센터 서클이죠. 센터 서클에 가서도 그럼 작성을 해볼게요. 가운데 동그라미는 펄스라는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2초에 걸쳐서 무한 반복하게 했어요. 얘가 할 일 0%에서 50% 낮춰졌다가 1로 다시 돌아오라 라는 걸 무한 반복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완료하겠습니다.